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름을 맞을 때마다 평양에서 보냈던 여름과 멀타에서 보냈던 여름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평양도 여름이면 한국만큼이나 정말 덥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평양은 냉방 설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에 밖에 나갔다 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으로 몸을 고이 들이밀다시피 해서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멀타는 평양보다 더 더운 곳입니다. 여름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던 멀타 숙소에도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대신 천장에 헬리콥터 날개 같은 커다란 선풍기가 달려 있었는데요.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서 가끔 해수욕을 하러 가곤 했었는데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추울 땐 껴입으면 되지만 더울 땐 마구마구 벗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이나 멀타에서는 여름이 가장 활동적인 계절이라고 해도 바깥 활동에 제약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금은 여름이라고 해도 여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 와서 여름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원한 의상입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여름 의상이라고 하면 반팔 셔츠나 반팔 티셔츠 정도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민소매나 반바지를 입고 있기도 했는데 밖에 나갈 때는 철저히 정장 핏으로 입어야만 했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무릎 길이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고 위에는 반팔 셔츠를 입곤 했는데 옷감도 한국에 비하면 좀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반바지나 7부, 9부 바지 등을 입고 다니다가 귀찮을 때 단속이 되면 비판서를 쓰거나 집중 비판을 당하는 등 번거로운 일에 말리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땀이 잘 빠지지도 않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정장을 하루 종일 입고 다니다 보면 저녁쯤이 되면 옷에 소금기가 허옇게 배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여름철 의상이 너무 이뻤어요. 특히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러다 다 벗겨지지 않을까? 저렇게 짧으면 팬티가 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짧은 바지라고 해서 긴 바지에서 다리만 뚝 잘라놓은 건 줄 알았는데 직접 입어보니 편리성과 기능성까지 다 갖춘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남자분들도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게 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에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감히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패션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학생들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북한 남자들은 성인만 되면 반바지는 입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얇지도 않은 정장 바지를 하루 종일 입고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다 보니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저녁만 되면 바지 허리 부분에 허옇게 소금기가 배어나곤 했습니다. 한국은 남자들이 반바지를 입고도 덥다 하는데 북한 남자들은 이 여름에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철 패션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샌들입니다. 여름에 신발 매장을 가면 다양한 샌들들이 어서 여기에 발을 끼워줘 하고 반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쪼리만큼은 한국에 와서야 즐겨 신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어느 공공장소를 가도 쪼리를 신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쪼리는 고사하고 슬리퍼를 신고 밖에 다니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샌들은 신을 수 있는데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집 앞 마당에서나 신는 신을 신고 나왔다고 비웃음 당할 겁니다. 특히 쪼리는 북한 사람들에겐 쪼리라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신던 게다짝으로 더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신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신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름철 쪼리를 안 신는 나라가 없는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지 못하는 신발로 되어 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둘째로, 여름 중 가장 좋은 기간인 여름 휴가입니다. 여름 휴가 제도가 있다는 것 역시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여름철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있어서 8월에 물놀이하러 가곤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여름방학이 없어지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남한처럼 북한도 여름철 휴가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가 있다고 한들 어디로 놀러 갈 만한 여유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 여름철 휴가가 있다고 해도 어디로 놀러 갈 만한 여유가 안 되다 보니 놀러 가는 사람보다는 놀러 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이 되면 언제든지 별로 품을 안 들이고 계곡이나 해수욕장으로 놀러 갈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실제로 주말만 되면 혹은 휴가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부근이나 강원도, 부산이나 다른 지방으로 놀러 가잖아요. 캠핑을 가는 사람도 있고 펜션을 예약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당일치기로 워터파크에 다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캠핑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영이라는 뜻인데 북한에서 야영은 애들이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캠핑이랑 글램핑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바베큐 하면서 노는데 그날만큼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힐링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갖 피로가 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강원도 바닷가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바다에 가자고 약속을 하고 바로 다음날 차를 탔고 산 구경 좀 하다 보니 어느새 바닷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옷가지 몇 개랑 지갑만 챙겨갔는데 정말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평양에는 여름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원산이나 과일군 해수욕장 등 지방으로 놀러 가곤 했는데요. 관광지까지 교통편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자체로 버스를 마련을 해서 먹을 식량이랑 음료, 과일 등 가서 먹을 것을 싣고 가야 하니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선 현지에 도착하면 살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선 다 짊어지고 갔던 거죠. 한국처럼 개인이 차도 소유할 수 있어서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하면 바로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생활이 북한에서는 돈 많은 몇몇 부자들만 가능한 생활입니다. 평양에 있을 때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급에 되게 잘 사는 친구들 몇몇이 있었어요. 주말이 끝나고 학교에 나오면 그 친구들이 주말에 어디 놀러 갔었다고 자랑을 해요. 아빠 차를 타고 어디 외식당에 가서 밥 먹고 수영하다 왔다는 등 아니면 해수욕하러 어디까지 갔다 왔다는 등 돈 많이 쓰고 다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나 어디 놀러 갔었는데 되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면 나도 갔었는데 진짜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땐 돈 많은 친구들이 우리 원산에 놀러 가는데 돈 얼마만 내면 돼. 너도 올래? 라고 하면 저는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괜찮아.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서둘러 사양하곤 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잠시만 그날 다른 일이 있는지 보고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한국에 와서 달라도 너무 달라진 저의 삶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어딜 가나 실내만 들어가면 켜져 있는 에어컨 덕분에 저는 한국에 와서 여름에 충분히 땀을 흘려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는 여름철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살이 10kg씩 빠지곤 했거든요. 북한에 사는 동안 실내에 에어컨이 돌아갔던 곳은 제가 일했던 외야식당을 비롯해서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가격이 비싼 레스토랑이다 보니 식당 자체로 발전기를 돌려서 에어컨을 켜곤 했거든요. 그것도 손님이 식사하는 홀에만 켜주고 주방 쪽에는 안 되어 있다 보니
요리사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보통 가정들에서는 에어컨은 꿈도 못 꿉니다. 선풍기로 버텨야 하는데 그마저도 전기가 잘 안 오다 보니 베란다 문이랑 출입문을 다 개통하고 부채질하면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샤워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샤워만 몇 번을 했었습니다. 물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서 말이 샤워지 그냥 물 2바가지 정도만 끼얹고 나오곤 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도 이토록 힘든데 만약 밖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죽을 맛이었죠. 버스 안에도 에어컨이 없고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에어컨이 없다 보니 정말로 하루 종일 땀만 뚝뚝 흘리고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 출근길에는 그나마 뽀송뽀송했던 팔이 저녁에 퇴근길에는 땀이 하도 배어서 찐득찐득해지기도 합니다. 평양에서 전문대를 다닐 때 행사에 한 5개월 정도 동원된 적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날 김일성 광장에서 꽃다발을 들고 하루 종일 대형 맞추기 훈련을 했습니다. 광장 바닥이 화강석이었는데 이 돌이 햇빛을 받으면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반사하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타면 안 된다고 해서 흰 수건으로 눈만 내놓고 몽땅 가리고 훈련을 하는데 등줄기와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흐르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면 하루 종일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막 메스껍고 어지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리상으로는 평양이 서울보다 덜 더운 편인데 땀은 평양에서 몇 배로 더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니 어딜 가나 시원한 바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지하철에 들어가도 버스에 들어가도 카페에 들어가도 식당에 들어가도 심지어 편의점에 들어가도 너무 시원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실내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땀이 잠깐 났다가도 바로 식어버리더라고요. 교통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걸을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국 사람들이 너무 하얗길래 우유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름을 보내고 보니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선크림도 질이 좋고 햇볕을 맞을 시간도 땀 흘릴 일도 별로 없으니 하얀 피부를 여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휴양지에 가서 일부러 살을 태워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와 반면 북한은 휴양지에 가지도 않는데도 여름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색감해서 다니곤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냉방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름이 여름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고요. 카페에 오래 앉아있으면 너무 추울 때도 있어서 일부러 가디건을 챙겨갈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여름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여름도 평양에서 보내고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해보니 너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부산 해운대에 해수욕하러 오고 남한 사람들이 원산에 해수욕하러 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